그날 밤 나는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그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63,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내 영희와는 대학 시절 만나 40년을 함께했고 두 아이를 키워 모두 결혼시킨 후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회사 일을 줄이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아내가 다시 건강해져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전과 달리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가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웃으며 괜찮다, 천천히 나아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정수진 씨였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첫인상은 정말 고생이 많겠구나였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아내의 몸을 닦아드릴 때도, 약을 챙겨드릴 때도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밤에 우울해하며 울 때면 수진 씨는 밤늦게까지 곁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나 역시 수진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나에게 그녀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고 힘내세요, 사장님. 사모님이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수진 씨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의 미소를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들조차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해 겨울 차가운 바람이 병실 창문을 흔들던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40년을 함께 한 내 인생의 반쪽이 그렇게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손녀들의 이름조차 마지막에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그들의 위로의 말들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함께 있어 주려 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새삼 그녀가 얼마나 진심으로 아내를 돌봐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거든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이제 수진 씨와도 인연이 끝난다는 것이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집은 이제 텅 빈 무덤 같았습니다. 아내가 즐겨 보던 드라마가 아직도 TV에서 나오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담가둔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숨 쉬던 사람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베개 냄새를 맡으며 밤새 눈물을 흘리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안부를 물어왔지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있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사모님 이야기도 하고 싶고. 수진 씨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뭔가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외로웠던 나는 결국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왠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내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혼자 두면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건강을 해칠 것 같다고.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를 걱정했던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여위셨네요.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시죠? 수진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수진 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찾아뵙고 식사라도 챙겨드려도 될까요? 사모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민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저도 사모님이 보고 싶거든요. 사장님을 보면 사모님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진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내가 가꾸던 화분들도 수진 씨 손에서 다시 생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 씨를 기다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어보고 면도도 더 깨끗하게 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잘 들어주었고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 간호사로 일하며 겪는 힘든 일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있으세요.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우리. 수진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배신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결국 우리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도 잡을 수 없었고 대중교통도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수진 씨에게 게스트룸을 쓰라고 권했지만 수진 씨는 괜찮다며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의 잠옷을 건네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입던 그 잠옷을 다른 여자가 입는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사모님의 잠옷을 받아들며 자기가 이걸 입어도 되는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나는 아내라면 분명 괜찮다고 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다. 잠들기 전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왠지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만들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의 맛이었습니다. 사모님께 레시피를 배웠거든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수진 씨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거의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러 왔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불을 말려드리려고요. 나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무기력했고 그녀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평소와 다르게 침울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묻자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또 안 줬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받은 게 많은데 하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아내도 원할 거예요. 수진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라고요. 결국 나는 수진 씨에게 꽤 큰 돈을 건넸습니다. 아내가 비상시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울먹이며 고마워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일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따뜻하게 나를 대했고 나 역시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녀의 아이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의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요즘 반항기라서 말을 안 들어요. 그녀가 그렇게 털어놓자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수진 씨의 아이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수진 씨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15살 아들 민수와 12살 딸 예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금세 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과자를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는 아이들을 보니 마치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집에 간 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빠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점점 그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끓여주는 차의 향기, 그녀가 부르는 작은 콧노래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평소보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입술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내가 말하자 수진 씨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드라마 속 중년 남녀의 로맨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수진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화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 때도 사장님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장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수진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단순한 고마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지 나는 아내의 영정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사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장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내와는 전혀 다른 여자였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치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 차이, 그리고 아직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내 마음. 수진 씨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아요. 그녀의 그 말이 내 마음을 조용히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우리의 연애는 마치 청춘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민수의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수진 씨와 나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씨,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이런 뒷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성민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수진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그런 여자들 수법을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픈 환자 가족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딸 수영이까지 전화로 말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임이 느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내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나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보고 싶어요. 지금 올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금 가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 씨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드셨네요.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눈부셨다. 모든 게 힘들어요. 아이들은 반대하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하소연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 수진 씨의 부드러운 손길과 향기.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수진 씨에 대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후회와 행복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해 주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세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수진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감정이 진짜라는 건 확실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성민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수진 씨를 뒷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성민이가 내민 서류에는 수진 씨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 씨는 이미 2번째 이혼이었고, 이전에도 나이 많은 남자들과 사귄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호라비들을 노리는 거예요. 아버지만 속은 게 아니라고요. 성민이의 말에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진 씨가 나를 이용한 것일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나는 즉시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이게 정말이에요? 나는 조사 자료를 그녀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했고, 2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생계를 위해 간병인을 시작했는데
몇몇 나이 많은 남성들이 접근했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됐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접근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좋아해서였어요. 아이들도 사장님을 아빠처럼 따르고,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걸. 사장님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진 씨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후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나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계산된 것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수진 씨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